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공부할 챕터는 Bonding and Structure of Compound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 시간까지 이제 매터에 관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키네틱 디오리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애톰이 무엇인지, 어떤 파티클들이 애톰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아이소톱과 다른 종류의 엘리먼트들에 관해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엘리먼트와 애톰의 차이는 뭔지, 몰리큘과 컴파운드의 차이는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각기 다른 종류의 애톰들, 즉 엘리먼트가 뭐였죠? type of atom, 애톰의 종류였죠. 각기 다른 종류의 애톰들이 어떻게 붙어서 컴파운드를 만들 수 있는지, 또는 같은 종류의 애톰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붙어서 몰리큘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배우는 챕터입니다. 그게 바로 이 본딩 챕터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컴파운드가 뭐였냐 하면 컴파운드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종류, 애톰의 종류가 붙어 있는 거, 어떻게 케미컬 본드로 붙어 있는 게 컴파운드였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그냥 two or more atoms라고만 말하면 그건 몰리큘이 돼요. 개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몰리큘이 되고 종류의 관점으로 보면 컴파운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케미컬 본드로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컴파운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NaCl이 있죠. Na와 Cl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Na는 Na라고 불리우는 소듐이라고 불리우는 한 종류의 애톰이고 Cl은 클로린이라고 불리우는 한 종류의 애톰인데 이 두 애톰들이 어떻게 조인되어져 있을 수 있을까? 케미컬 본드로 조인이 되어져 있을 수 있다. 요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저 본드란 무엇이고 어떠한 결합이 쟤네들이 붙어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냐. 자, 케미스트리에서 본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본드란 joins two different elements in a compound. 컴파운드에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애톰들을, 즉 엘리먼트들을 붙여주는 게 본드이기도 하고 동시에 같은 엘리먼트일지라도 같은 종류의 엘리먼트일지라도 얘네를 연결해주는 케미컬 적인 어떤 힘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본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방금 우리가 봤던 NaCl의 경우에도 Na랑 Cl은 다른 종류의 애톰이어서 이걸 붙여주는 이 힘이 본드지만 반대로 또 옥시즌의 경우는 O2라고 우리가 쓰는데 이거는 두 개의 옥시즌 애톰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같은 종류잖아요. 둘 다 옥시즌이라고 부르는 종류란 말이죠. 얘네 두 개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이 본드 때문이다.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우리 딱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본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려면 우리 메탈과 논메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메탈이 무엇인가요? 네, 메탈은 금속류입니다. 금속. 우리가 알고 있는 은색깔 빛이 나는 대부분의 물질들, 막 미끌미끌한 물질들은 전부 다 금속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 칼, 우리 주방에서 쓰는 칼이든 커터칼이든 칼 부분이 메탈, 즉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메탈, 우리 주변에.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USB 케이블의 앞쪽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져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이 금속, 메탈입니다. 자, 그리고 논메탈이란 무엇이냐? 그럼 금속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논메탈이겠죠. 은근 우리 주변에는 금속보다 이 금속이 아닌 논메탈들이 더 잘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실 때 들여 마시는 산소라던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라던가 우리가 마시는 물 안에 들어있는 수소나 아니면은 옥시즌, 산소도 전부 이 논메탈에 속합니다. 자, 우리는 이 메탈하고 논메탈을 먼저 퓨어 서브스텐스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퓨어 서브스텐스란 무엇이냐? 다른 거랑 결합되지 않았을 때의 메탈과 논메탈을 구분 짓는 건데 자, 여기 피리오딕 테이블이 있어요. 피리오딕 테이블에는 메탈도 있고 논메탈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세로줄을 우리가 알칼리 메탈이라고 불러요. 알칼리 메탈. 자, 알칼리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염기성이에요. 애시드의 반대, 산성의 반대입니다. 이거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뒤 챕터에 애시드 알칼리 챕터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왼쪽, 피리오딕 테이블의 가장 왼쪽에 있는 세로줄을 우리가 알칼리 메탈이라고 부른다. 쉽게는 그룹 1 메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룹. 여기
이 두 번째 세로 라인 그룹을 우리가 알칼리 earth 메탈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도 역시나 메탈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로 보아서 왼쪽 두 줄은 메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가운데에 있는 이 구간을 우리가 transition metals라고 부르는데 얘네들도 역시 메탈이라는 단어가 오니까 얘네들도 다 메탈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은근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 아시죠 여러분? 구리 핑크빛이 나는 메탈 종류인 구리. 다른 메탈들은 전부 다 silver gray color인데 이 구리, 코퍼, 구리는 핑크빛이 좀 돌아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로줄에 보면은 하나, 둘, 셋, 세 번째 가로줄에 보면은 골드가 있어요. 우리 골드 알죠? 노란빛이 도는 메탈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메탈들은 전부 실버 그레이예요. 그럼 얘만이냐? 아니요. 아까 봤던 그룹 1, 그룹 2 알칼리 메탈과 알칼리 얼스 메탈도 전부 실버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계단식 배열로 얘네 엘리먼트들이 있네요. 얘네를 우리가 베이직 메탈이라고 불러요. 베이직 메탈. 참고로 베이직이란 단어는 알칼리라는 단어와 동일시 볼 수 있어요. 역시나 염기성을 뜻하는 건데 알칼리랑 베이직의 차이는 우리가 뒷챕터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고 일단 명칭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옆에 초록 색깔 구간이 오는데 얘네들이 메탈도 논메탈도 아닌 그 중간쯤 되는 어수룩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의 이름을 메탈로이드 또는 세미메탈이라고 부를 겁니다. 얘네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저 실리콘이죠. SI로 돼 있는 실리콘이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에서 흔히 쓰이는 물질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파란 색깔들. 선생님 얘네는 오른쪽에 이렇게 테트리스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 왼쪽 끝에 상단에 누군가 있네요. 네, 왼쪽 끝에 있는 하이드로젠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얘네를 논메탈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그러면은 유일한 논메탈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뒤에 나올 애들이 이제 전부 다 논메탈인데 얘는 이름이 특별히 없고 그냥 논메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로줄을 우리가 할로젠, 그룹 7을 할로젠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도 논메탈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오는 세로줄인 애들을 우리가 노블게스라고 합니다. 노블이 어떤 뜻이죠? 귀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얘네가 귀족적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배웠을 때 얘네들이 풀 옥텟 룰을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면 힐리움은 첫 번째 쉘에 일렉트론이 2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2개를 다 가지고 있는 애였고요. 네온은 쉘이 2개가 있는데 두 번째 쉘에는 8개 일렉트론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8개를 다 가지고 있는 애예요. 아르곤은 쉘이 3개가 있는데 세 번째 쉘에 일렉트론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8개를 다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맨 바깥쪽 쉘에 얘가 가질 수 있는 이 쉘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개수의 일렉트론을 다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스테이블한 엘리먼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블가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니까 피리오딕 테이블의 반 이상은 메탈이에요. 세미메탈도 메탈이라고 치자면 피리오딕 테이블의 반 이상. 이 초록 색깔 잘 기억하세요. 자, 이 초록 색깔까지 피리오딕 테이블 반 이상은 전부 다 메탈이에요. 논메탈은 생각보다 그 비율이 적죠. 메탈과 논메탈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밑에 나오는 두 줄 저 맨 밑에 형광 그린하고 형광 레드하고는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자, 논메탈하고 메탈을 구분을 했으니 이제 우리 기본적인 본딩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본딩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definition을 가지고 있냐면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외우게 본딩이라는 건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이다. 이 말을 우리 10번만 해봅시다. 본딩은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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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번은 여러분 스스로 되뇌어 보세요. 자, 했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은 무엇이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이라고 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차지가 다르죠? 플러스는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고 그 차지가 달라요. 이렇게 다른 차지들은 서로 잡아당기려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attraction, 잡아당기는 힘, attraction이라고 하는데 그 attraction을 우리가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배울 본딩은 모든 본딩들은 아까 전에 앞서서 봤었던 NaCl 사이에 있는 이 본딩도 옥시즌이 가지고 있는 이 옥시즌 두 애톰 사이의 저 본딩도 결국에는 다 뭐다?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힘인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이다.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역할을 하는 애는 누구고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군지는 그 각각 본딩의 종류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종류들의 이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딩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메탈릭 본딩, 그리고 코밸런트 본딩, 그리고 아이오닉 본딩이 있습니다. 자, 이름이 조금 어렵나요? 메탈릭 본딩은 메탈이 하는 본딩이고요. 코밸런트 본딩은 논메탈들끼리 서로 붙을 때 하는 본딩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아까 전에 메탈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탈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면 그건 메탈릭 본딩이고 반대로 우리가 저기 오른쪽 상단에 있었던 논메탈들끼리 서로 본딩을 한다면 그건 코베일런트 본딩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아이오닉 본딩은 뭘까요? 아이오닉 본딩은 메탈하고 논메탈들끼리 서로 가지고 있는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을 우리가 아이오닉 본딩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오닉 본딩을 하기 위해서는 메탈은 캣 아이온이 돼야 되고 그리고 논메탈은 언 아이온이 돼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배우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 메탈릭 본딩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메탈릭 본딩. 시험에서 데피니션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2점짜리로 물어볼 수 있는데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메탈릭 본딩은 메탈이 하는 본딩이라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흔히들 하는 실수가 뭐냐? Define metallic bonding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It's a bonding between metals 또는 It's electrostatic force between metals라고 쓰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고 시험에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메탈릭 본딩의 데피니션을 쓰라는 건 본딩이 무슨 뜻이냐? 그럼 여기서 메탈릭 본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본딩의 데피니션을 봤어요. 뭐였죠?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그래서 메탈릭 본딩의 데피니션은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입니다.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힘이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메탈릭 본딩에서는 플러스는 누구고 마이너스는 누군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 플러스의 역할을 하는 건 누구냐면 메탈 캣 아이온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역할을 여기서 해주는 건 delocalized electron입니다. 자, 제가 설명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 이거 단순 암기로 한번 외워볼까요? 메탈릭 본딩 데피니션 2점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외워봅시다.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between metal cation and delocalized electron.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between metal cation and delocalized electron.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자,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메탈이 누군지 이미 우리가 봤어요. 그쵸? 이 메탈들이 하는 본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메탈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가운데 있는 파란 색깔 트란지션 메탈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루기엔 조금 어려워서 우리는 그룹 1 가장 왼쪽 끝에 있는 알칼리 메탈 그 다음 번째 있던 그룹 2 알칼리 earth 메탈 그리고 저 오른쪽에 알루미늄, 갤리움 그쪽 세로 라인 세 번째 그룹 3 걔네들을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왼쪽에 있는 그룹 1은 왜 그룹 1입니까? 밖에 일렉트론이 하나여서 그룹 1이에요. 그룹 2는 밖에 일렉트론이 2개여서 그룹 2였죠. 그룹 3는 밖에 일렉트론이 3개여서 그룹 3였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각각 이그젬플 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없으니까 그룹 1만 우선 봅시다. 그룹 1은 가장 바깥에 일렉트론이 하나였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톰은 전부 다 뉴트럴이었어요. 뉴트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프로톤의 개수와 일렉트론의 개수가 같다는 뜻이었어요. 자, 애톰에는 3개의 파티클이 있는데 프로톤, 뉴트론, 그리고 일렉트론이 있어요. 뉴트론은 어차피 차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신경 쓸 애가 아니고 신경 쓸 애는 프로톤하고 일렉트론밖에 없는데 만약에 프로톤이 3개면 플러스 3, 일렉트론이 3개면 마이너스 3. 그럼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하면 0. 근데 너무 다행히도 애톰 안에는 프로톤하고 일렉트론의 개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톤은 일렉트론하고 개수가 같으니까 애톰이 항상 뉴트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뉴트럴 애톰에서 이 메탈 애톰에서 만약에 일렉트론 하나씩 밖에 있는 애들이 집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일렉트론들이 가만히 있다가
집을 나가버리면 이렇게 집 나간 일렉트론을 delocalized electron이라고 부릅니다. 로컬은 여기, 현지, 이 장소, 여기 현지 이런 뜻이죠. 그럼 delocal은 현지에 없다, 여기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delocalized electron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청소년인데 가출을 했으면 우리가 가출 청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렉트론이 가출을 했으면 delocalized electron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delocalized electron이 된 상태가 되면 애톰은 이제 일렉트론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뉴트럴이 아니에요. 프로톤의 개수가 만약에 3개였는데 그래서 일렉트론의 개수도 3개였는데 일렉트론이 하나가 집을 나갔네? 그럼 프로톤은 여전히 3개죠. 왜? 프로톤은 지금 변화했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프로톤은 뉴클리어스 안에 있거든요. 변화되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3개인데 일렉트론은 2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플러스 3, 프로톤이 3개니까 일렉트론이 이제 2개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2 equals 플러스 1. 즉 플러스 1 차지를 가진 캣아이온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볼게요.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차지고 그리고 이 플러스 차지인 캣 아이온이 있단 말이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그리고 이러한 electrostatic attraction between delocalized electron and cation.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between delocalized electron and cation. 다시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between delocalized electron and metal cation을 우리가 메탈릭 본딩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문제. 여러분, 메탈을 보면 요런 그림이거든요. 요런 상태란 말이죠. 요런 게 금속이잖아요. 그쵸? 그럼 저 금속 안에는 이런 애톰이 하나일까요? 아니면 무한대로 많을까요? 애톰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거대한 금속을 만들 수 없겠죠. 덩어리를. 당연히 저 덩어리 금속 안에는 애톰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마 구조가, 스트럭처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메탈들은. 캣 아이온들이 다 있고 그리고 그 캣 아이온들이 잃어버린 디로컬라이즈 일렉트론들이 중간중간에 막 저렇게 껴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일렉트론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저 빈 공간들을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그쵸?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giant metallic structure라고 부릅니다. giant metallic structure 또는 giant structure. 그리고 이때 저 플러스 차지인 메탈 캣 아이온과 디로컬라이즈 일렉트론이 서로 잡아당기는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을 우리는 메탈릭 본딩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진짜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봅시다. 자, 사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은요, 소듐이에요. 소듐, Na, 그룹 1, 소듐. 자, 우리 소듐 어디 있는지 한번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볼까요? 그룹 1에 있습니다. 그룹 1에 소듐, Na가 있어요. 걔가 실제로 보면 요런 금속이란 말이죠. 그럼 요런 금속인 Na는 그룹 1이니까 바깥에 일렉트론이 하나가 있고요. 그 안에 8개, 그 안에 2개가 있습니다. 저 금속은 애톰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제가 한 3개만 그려봤어요.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일렉트론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메탈은. 그쵸? 가장 바깥에 있는 일렉트론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바깥에 있는 걸 이렇게 잃어버리면 쉘이 하나가 없어지죠. 왜? 그 쉘에는 일렉트론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 일렉트론을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일렉트론이 밖에 없으니까 쉘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쉘이 없어졌어요. 그죠? 있었는데 없어졌어.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죠? 자, 저 delocalized 일렉트론들이 있고 그리고 positive sodium cat 아이온이 있어요. 아, 근데 너무 그리기가 더러우니까 우리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나타내 볼까요? Na 플러스 1. 저 플러스 1은 Na가 프로톤 개수가 하나 더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cat 아이온이라는 걸 보여주죠. 자, 이거를 여러 개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요런 스트럭처가 되겠죠. 그러면 delocalized 일렉트론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치 delocalized 일렉트론의 바다야. 가출 청소년들의 바다야.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Sea of delocalized electron이라고 불러요. Sea of delocalized electron. 그리고 메탈 캣 아이온들이 regularly arranged 되어져 있죠. 쟤네가 어떻게 arrange가 되어져 있냐면 레이어로 arranged가 되어져 있어요. 레이어는 뭐죠? 층이죠. 지금 보면 제가 2층밖에 안 그렸는데 사실은 더 많은 층들이 있겠죠. 이렇게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러한 금속을 제가 이걸 뭘 그린 거예요? 아까 전에 요 소듐 메탈을 그린 거예요. 이 안에 애톰들의 배열을 제가 그린 거예요. 자이언트 메탈릭 스트럭처를 그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제가 열을 막 높여서 멜팅 템퍼리처까지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멜팅 템퍼처까지 온도를 높이면 우리 챕터 1 매터에서 배웠듯이 이 파티클들이 키네틱 에너지를 얻어서 점점 더 프릴리하게 move around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솔리드가 리퀴드로 바뀌면서 좀 더 이런 랜덤한 스트럭처를 가지게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이번에는요, 두 번째 본딩 배우기 전에 우리 메탈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볼 거라서 알로이를 좀 배워볼게요. 알로이 들어본 적 있나요? 알로이는 우리나라 말로 합금입니다. 합금은 다른 종류의 금속들을 섞어서 만든 그러한 물질이에요. different metals를 서로 혼합해 놓은 믹스처입니다. 이 알로이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지금 얘는 어떠한 알로이들이 있죠? 소듐 Na 플러스 알로이도 있고 Fe3 플러스 캐라이온도 있고 알로이라고 말 잘못했죠 아까 전에 Na 플러스 캐라이온 있고 Fe3 플러스 캐라이온 있고 Mg2 플러스 캐라이온 있고 종류가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리고 디로컬라이즈 일렉트론들이 있죠. Na 플러스는 프로톤이 하나가 더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일렉트론 하나밖에 안 잃어버린 애야. 근데 Fe3 플러스는 프로톤이 3개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일렉트론을 3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Mg2 플러스는 2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프로톤 2개가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일렉트론 몇 개 잃어버린 거다? 2개 잃어버린 거다. 그래서 저기 빈 공간들에 sea of delocalized electron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메탈 캐다이온이 레이어로 저렇게 어레인지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알로이는 왜 만드는 걸까요? 이런 합금은? 도대체 왜 만들까요? 퓨어 메탈들은 좀 약해요, 강도가. 근데 이렇게 다른 종류의 메탈들을 섞어 놓으면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면 Fe, 아이언 있잖아요. Fe는 단점이 있어요. 튼튼하고 다 좋은데 너무 무거워.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아이언 철을 가지고 뭐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다. 그러면 훨씬 가벼워지죠. 뿐만 아니라 Fe 아이언 그냥 철은 금속이고 튼튼하고 다 좋은데 어때요? 부식해요. 쉽게 부식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테인리스 스틸을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식을 덜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합금들을 만듭니다. 퓨어 골드는 할머니들이 알아볼 때 어떻게 해요? 이빨로 살짝 깨물어 보죠. 그죠? 근데 그걸 깨물어서 딱 이빨 자국이 나면 퓨어고 아니면 퓨어 골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퓨어 메탈들은 좀 약하다, 강도가. 그래서 알로이를 만드는 이유는 뭐다? 좀 더 튼튼하게, 좀 더 강도가 높게 만들고 싶어서 알로이를 만드는 거다. 자,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전에 멜팅 보일링에 대해서 살짝 말했죠. 메탈이 자이언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히팅을 가하면 메탈들 요 메탈 캐다이온하고 디로컬라이즈 일렉트론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존재하는 그 일렉트로스태틱 포스 오브 어트랙션, 즉 메탈릭 본딩이 히팅을 가하면 브레이크가 돼요. 왜요? 왜 브레이크가 돼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잡아당기는 힘이 왜 브레이크가 돼요? 열받으면 브레이크 돼요. 열받으면 싸워, 헤어져. 본드가 브레이크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드가 약해졌으니까 얘네가 더 이상 이런 레귤러 어레인지먼트를 갖지 못하고 랜덤 어레인지먼트를 갖게 됩니다. 굉장히 랜덤한 어레인지먼트를 갖게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멜팅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멜팅 포인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본드는 강한 거다, 약한 거다? 멜팅 포인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열을 줘야 이 형태에서 이 형태로 변한다. 더 많은 열을 줘야. 무슨 뜻이다? 여기 메탈 스트럭처에 존재하는 메탈릭 본딩이 강하다. 즉, 멜팅 포인트가 높으면 메탈릭 본딩이 강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Why do metals have high melting point? 3점이에요. 왜 메탈은 멜팅 포인트가 높아? 3점. 자, 우리 뭐부터 말해야 돼요? 메탈은 뭘 가지고 있어요? strong metallic bonding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 strong metallic bonding. strong 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시험에서 마크 스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strong metallic bonding이다. 두 번째 포인트 어떤 거죠? strong metallic bonding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high amount of energy가 필요하다. 또는 large amount of energy가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마지막 3점. to break the metallic bond. 메탈릭 본드를 부수기 위해서. 자, 정리해 봅시다. 메탈들이 멜팅 포인트가 높은 이유는 메탈을 구성하고 있는 메탈릭 본드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뭐 하려면? 부서지려면.
3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 3점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세 가지 타입의 본딩이 있다 그랬어요. 메탈릭 본딩, 코밸런트 본딩, 아이오닉 본딩. 자, 이번에는 코밸런트 본딩을 배워봅시다. 우리가 메탈릭 본딩을 배웠고 메탈릭 본딩의 자이언트 스트럭처와 프리 아이오닉 스트럭처를 각각 봤죠. 멜팅하고 나면 프리 아이오닉 스트럭처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밸런트 본딩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코밸런트 본딩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떠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지 볼 거예요. 자, 코밸런트 본딩 누가 한다 그랬죠? 논메탈들이 한다 그랬죠. 피리오딕 테이블에 논메탈들끼리 붙을 때 이 코밸런트 본딩으로 붙는다 그랬어요. 자, 논메탈들은 누구냐? 쉽게 우리가 시험에서 접할 애들은 하이드로젠, 카본, 나이트로젠, 옥시젠 뭐 이런 애들을 볼 거고요. 그리고 그룹 7들을 볼 건데 그룹 7에서 포스포러스는 잘 시험에 안 나오고 흔히 나오는 애가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 ClBrI 정도가 나옵니다. 그룹 8은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서 왜? 쟤네들은 스스로 너무 완벽한 존재들이라서 본딩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코밸런트 본딩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걔네는 안 나올 겁니다. 다른 챕터에서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이그젬플로 하이드로젠을 한번 볼까요? 하이드로젠은 그룹 1이었죠. 근데 알칼리 메탈은 아니에요. 왜? 얘 메탈 아니니까. 얘 논메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이드로젠은 그룹 1에 속해 있지만 메탈은 아니다. 알칼리 메탈은 아니다. 그럼 하이드로젠들끼리 서로 붙을 때 우리가 흔히 하이드로젠이라 그러면 H잖아요.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자, 근데 그냥 H만 말하고 싶으면 우리는 하이드로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H만 말하고 싶으면 우리는 하이드로젠 애텀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는 친구들 혹시 있을까 봐 좀 부연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는 단어 알죠? 부모님. 부자가 아비 부자에다가 모자가 어미 모자란 말이죠. 그럼 부모님 하면은 아빠랑 엄마를 통칭해서 일컫는 말인데 내가 만약에 엄마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그냥 엄마 또는 모라고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모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이드로젠이라고 얘기를 하면 흔히 케미스트리에서는 H2를 말해요. H2. H2. 그러면 하이드로젠 하나 그냥 H만 말하고 싶으면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되냐? 하이드로젠 애톰으로 말해야 돼요. 애톰은 한 개만 말하는 거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definition. 자, 코밸런트 본딩의 definition은 뭐냐? 일단 본딩의 definition이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이었죠. 그래서 걔는 꼭 들어가야 돼요. 2점짜리 문제로 나와요. 코밸런트 본딩의 definition,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자,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플러스 역할은 누가 하냐? 마이너스 역할은 누가 하냐? 여기서는요. 플러스 역할은 뉴클리어스가 해줄 거고요. 마이너스 역할은 shared electron이 해줄 거예요. 자, 뒤에 가서 이제 배울 건데 우리가 어떤 말인지 일단은 외워봅시다. 코밸런트 본딩은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between nucleus and shared electron.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between nucleus and shared electron.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between nucleus and shared electron.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between nucleus and shared electron. 자, 5번 여러분이 멈춰놓고 혼자서 되뇌어 보세요. 자, 되뇌어 보셨을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그젬플로 가지고 올 친구는요. 그룹 7이에요. 자, 그룹 7은 밖에 일렉트론이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개가 있어요. 얘네들을 우리가 할로젠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얘네도 논메탈들 일종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룹 7 애들끼리 서로 근처에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얘네가 서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아, 나 밖에 일렉트론 7개야. 근데 나 꼭 8개가 되고 싶어. 아, 진짜 너도 그래? 나도 밖에 일렉트론 7개야. 8개가 되고 싶어. 그러면 우리 하나씩 쉐어하는 건 어때? 이렇게 됩니다. 왜? 얘네는 항상 8개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거 약간 게임 오브 에잇이죠. 8개를 만들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8개를 만들고 싶은데 아까 전에 메탈들 같은 경우는 하나를 잃어버림으로써 8개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언제 그랬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다시 가볼까요? 소듐이 밖에 하나였는데 하나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8개가 밖에 노출이 되어졌었죠. 근데 이번에 그룹 7 애들은 밖에 7개란 말이죠. 7개를 다 잃어버려야 돼. 그래야 그 안에 있는 8개가 노출이 돼요. 근데 7개를 다 잃어버리는 건 너무 시간 소모가 커요. 하나였을 땐 잃어버리기 쉽지. 7개 어떻게 잃어버려? 그래서 얘네가 선택한 방법은 서로 공생하는 거, 서로 하나씩 쉐어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있는 오렌지 색깔의 애톰도 쉐어 받은 일렉트론까지 세면 총 8개가 돼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green atom도 자기 거 플러스 쉐어 받은 거 오렌지 일렉트론 하나를 합치면 8개가 돼요. 얘네는 이렇게 쉐어하게 됩니다. 근데 이 shared electrons들은 전부 다 차지가 마이너스잖아요. 당연히 일렉트론 차지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리고 중심에 각각 오렌지랑 이 green의 뉴클리어스들을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오렌지랑 그린으로. 저 뉴클리어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프로톤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네, 뉴트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금을 물에 타면 짜요, 안 짜요? 짜죠. 그죠? 물은 안 짠데 거기다가 소금을 넣으면 짜져요. 마찬가지로 뉴클리어스 안에는 프로톤이 있고 뉴트론이 있는데 당연히 뉴트론은 차지가 없죠. 근데 프로톤은 플러스 차지잖아요. 그럼 플러스 차지랑 차지가 없는 애랑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뉴클리어스는 항상 포지티브 차지예요. 그럼 이 포지티브 차지인 뉴클리어스랑 shared한 일렉트론이랑 서로 잡아당기는 어트랙션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러한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between shared electron and nucleus를 우리는 covalent bonding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example 들어가 볼게요. 그룹 7 중에서도 우리 클로린 한번 봅시다. 우리가 클로린이라고 부르면 Cl이 아니라 Cl2예요. 클로린 Cl2. 만약에 우리가 Cl 하나만 말하고 싶으면 chlorine atom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oxygen이라고 얘기하면 O가 아니라 O2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chlorine이라고 얘기하면 Cl이 아니라 Cl2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Cl을 얘기하고 싶다면 항상 chlorine atom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 클로린 노메탈이잖아요. 그럼 클로린 두 개가 지금 붙어 있으니까 Cl2인데 그럼 클로린하고 클로린은 어떻게 붙어 있어요? 노메탈이니까 코베런트 본딩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얘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Cl을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찾으면 17번에 있거든요. 그럼 프로톤이 17개라는 거죠. 근데 애톰은 뉴트럴이니까 일렉트론도 17개. 그 아이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쓰면 가장 첫 번째 쉘에는 2개 일렉트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 8개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7개가 들어가면 총 17개 완성이 됐죠. 가장 바깥에 7개입니다. 왜? 그룹 7이니까. 제가 얘를 그렸어요. 2개, 8개, 그리고 7개를 그렸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 흔히들 그림을 그릴 때 안쪽에 있는 애들은 안 그리고 outermost shell만 그림에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안에 있는 건 살짝 쿵 지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Cl2가 어떻게 본딩을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Cl 애톰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근데 얘네를 붙일 때 우리 시험장에서 그림을 그릴 때 말이죠. 펜을 사용하는데 펜이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렇고 그리면 이게 누가 누구의 일렉트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동그라미로 그리지 않고 하나는 크로스로 그릴 거예요. 선생님 이거 둘 다 클로린이고 똑같은 애톰이잖아요. 똑같은 종류잖아요. 맞아요. 근데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좌우로 위아래로 붙어 있을 때에는 서로 다르게 써줍니다. 이거 동그라미랑 X자 모양은 애톰의 종류에 상관없이 서로 코밸런트 분들로 붙을 때에는 붙은 애들은 무조건 다르게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네를 하나씩 쉐어를 시켜줘 봅니다. 그러면 몇 개가 돼요? 8개, 8개씩 되죠. 이게 바로 dot and cross diagram of chlorine이 되겠습니다. chlorine. 살짝 클로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클로린은요, Cl2라는 케미컬 포뮬러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말로는 염소거든요. 얘가 초록색깔 가스예요. 초록색깔 가스. 저 되게 냄새나게 생겼다, 그쵸? 근데 제 수영장 냄새나요. 왜냐하면 이 염소가, 이 클로린이 락스에 들어가는 성분이거든요. 그 락스 왜 우리가 수영장 청소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이 락스 냄새가 납니다. 자, 이제 그림에 클로린 가스들이 green gas of chlorine이 막 퍼져 있는데 그럼 저기에는 클로린 애톰이 하나다? 아니다. 2개가 케미컬 본드로 조인이 되어져 있다. 어떻게? 요렇게.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른다? 클로린 몰리큘 또는 그냥 몰리큘 안 쓰고 클로린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기에 이 클로린, Cl2, 클로린 몰리큘은 하나입니까? 아니죠. 클로린 몰리큘 굉장히 이 안에 많겠죠. 그쵸? 자,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이드로젠은 H가 아니라 H2다. 클로린은 Cl이 아니라 Cl2다. 이런 걸 강조했어요. 이런 애들 몇 개 더 있나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요. 몇 개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요 정도예요.
하이드로젠 H가 아니라 H2. 만약에 시험에서 하이드로젠의 특징에 대해서 써봐. 그럼 H에 관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H2에 관해서 쓰라는 거예요. oxygen, 어가 아니라 O2. 만약에 여러분한테 sodium reacts with oxygen 이라고 얘기한다면 NA가 O랑 리액션했다는 게 아니라 NA가 O2랑 리액션했다는 거예요. 나이트로젠도 마찬가지, 플로린,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도 전부 두 개씩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엘리먼트, 애톰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똑같은 엘리먼트니까 두 개의 애톰이 서로 조인해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표시할 때, 즉 하이드로젠 엘리먼트면 H가 아니라 H2거든요. 걔가 기본형이니까 이렇게 엘리먼트는 엘리먼트인데 꼭 두 개의 애톰이 합쳐져야지 엘리먼트 하나를 표시할 수 있을 때 우린 이런 애들을 다이애토믹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다이는 두 개란 뜻이죠. 애토믹은 당연히 애톰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개의 애톰이 붙어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만든다. 그런 애들을 다이애토믹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자, 코밸런트 본딩 example 몇 개를 더 볼게요. H 그룹 1이죠. 밖에 하이드로젠 일렉트론 하나. 그럼 얘는 어차피 쉘도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건 8개가 아니라 얘한테는 2개죠. 그래서 하이드로젠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하나씩. 얘는 8개가 아닌데 방금도 말했죠. 얘는 쉘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쉘에 들어갈 수 있는 일렉트론의 맥시멈 개수는 2개였죠. 첫 번째 쉘에 들어갈 수 있는 일렉트론의 맥시멈 개수는 2개였죠. 첫 번째 쉘에 일렉트론 2개밖에 못 들어갔죠. 그럼 얘는 2개만 완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차피 맨 바깥에 일렉트론을 넣는 그 쉘이 첫 번째 일렉트론 쉘이니까. 그죠? 자,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그려보면 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 빨간 선 제가 중간에 하나 찍 그었죠. 저 선의 의미는 pair of electrons예요. A pair of electrons. pair는 뭡니까? 두 개를 의미하죠. 한 쌍.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신발을 사면 거기에 몇 페어가 들어있어요? 원 페어가 들어있죠. 신발은 2개인데 원 페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A pair of shoes. A pair of shoes라고 하잖아요. 페어에다가 s 안 붙이고 shoes에다가 s 붙이고 왜? 두 개가 합쳐서 하나 신발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glasses 얘기할 때도 a pair of glasses라고 하죠. pair. 왜? 안경이 두 쌍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 빨간 선 하나는 일렉트론 2개를 의미하고 a pair of electron. 페어로는 한 페어를 의미합니다. 자, 옥시전 어때요? 그룹 6거든요. 얘는 8개가 되려면 2개가 모자라요. 그래서 2개씩 쉐어하고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two pairs가 쉐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선으로 나타낼 때는 빨간 선 2개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 워터 한번 볼까요? H2O. H도 논메탈, O도 논메탈. 근데 H 몇 개? 2개. O 몇 개? 1개. 총 애톰이 몇 개? 3개. H 2개, 옥시전 1개. 엘리먼트 총 몇 개? 2개. HO. 그쵸? 자, 하이드로젠 2개를 그려봤고 옥시전 하나를 그려봤어요. 옥시전은 그룹 6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쉘의 일렉트론 개수 6개. 하이드로젠은 그룹 1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쉘이 하나밖에 없죠. 가장 바깥에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 1개씩. 자, 얘네가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이드로젠 2개가 되고 싶고 옥시전 8개가 되고 싶고 어떻게 해요? 좌우에 하나씩 이렇게 쉐어하고 주고받으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본드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한 페어씩 주고받는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운데에 있는 옥시젠이 12시 방향의 일렉트론 페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6시 방향의 일렉트론 페어가 하나가 있는데 얘네는 본드 일렉트론 페어가 아니에요. 본드 페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본드한 거 아니잖아요. 얘네는. 그냥 솔로잖아요. 이런 애들 우리가 론 페어라고 하거든요. 론 페어가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스트럭처가 이렇게 일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휘어져 있다. 이런 거 많이 봤죠, 여러분? 그래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린다. 알고 있죠? 자, 이런 코밸런트 본딩들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논메탈들이 하는 거고 definition은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between nucleus and shared electron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서 dot and cross diagram 그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코밸런트 본딩의 목적은 결국 8개를 가장 바깥에 있는 쉘에 가지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코밸런트 본딩을 함으로써 엘리먼트들이 할 수도 있고 컴파운드들이 할 수도 있다. O2, H2 이런 거는 엘리먼트, H2O, CO2 뭐 이런 애들이 하면 컴파운드. 됐죠? 자, 우리가 본딩 배운다면 뭐 배운다고요? 스트럭처 꼭 배워야 된다고요. 자, 코베일런트 본딩에는 2가지 스트럭처가 있어요. 몰리큘러랑 자이언트. 몰리큘러는 여러분 여태까지 봤던 게 다 몰리큘러예요. 이거 몰리큘러, 워터, O2 몰리큘러, 하이드로젠 몰리큘러. 우리 아까 전에 봤던 클로린 당연히 몰리큘러 스트럭처예요. 그러면은 몰리큘러 스트럭처는 알고 있고 자이언트 스트럭처는 뭐예요?
자, 자이언트 스트럭처는 우리 하나의 example밖에 안 배울 거예요. 카본.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밖에 안 배운다니요? 자이언트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논메탈들은 많지 않아요.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다 배우려면 여러분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카본이라는 것만 IGCS에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얘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카본. 카본은 탄소인데 그룹 4 엘리먼트예요. 그룹 4 엘리먼트 카본. 그룹 4 밖에 일렉트론 4개입니다. 이러한 카본은 두 가지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그라파이트요, 하나는 다이아몬드예요. 참 희한하죠.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라파이트랑 다이아몬드 둘 다 100%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누구는 식검둥이 숯같이 생겼고 누구는 반짝반짝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어요. 똑같이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즉, 둘 다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면 어차피 카본은 논메탈이니까 둘 다 코베일런트 본드로 이어져 있는 것일 텐데 카본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 뭐가 다를까? 카본들이 얘네들을 만드는 거 맞고요. 카본들이 코밸런트 본드로 연결된 거 맞고요. 근데 구조가 달라요. 스트럭처. 어떻게 그 카본들이 배열이 되어져 있는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8명이 타는데 그 8명이 4명, 4명 탈 거냐, 두 줄로 탈 거냐, 아니면 막 랜덤하게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탈 거냐. 그렇게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카본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 자, 먼저 우리는 그라파이트부터 볼 건데 여기 제가 카본 4개를 그려놨습니다. 자, 코밸런트 본드 8개를 만드는 게임이라 그랬죠. 8개. 근데 이 그라파이트는 8개를 만들려면 이 칼본들이 본드를 4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왜? 지금 4개가 부족하니까 4개의 본드를 만들어야 쉐어받는 것도 4개니까 그럼 8개가 되는 건데 이 그라파이트는 3개의 본드밖에는 안 만듭니다. 3개의 본드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면 남은 하나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아, 물론 지금 제가 빨간 색깔 카본 옆에 하나 더 그려야 되고 밑에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안 그린 거예요. 우리 지금 파란 색깔 카본만 집중해서 볼게요. 본드를 3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하나가 남는다는 거죠. 그럼 이 남는 애는 어떻게 돼요? 남으면 무조건 가출이에요. 디로컬라이즈 일렉트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카본들이 본드를 3개씩만 만들고 다 나머지 하나는 디로컬라이즈를 시켰다고 쳤을 때 얘네가 어떤 스트럭처를 만드냐면 이런 스트럭처를 가져요. 그라파이트가. 본드, 지금 저기서 파란 색깔 동그라미들이 다 칼본이고요. 잘 보면 칼본들은 다 본드를 3개씩 갖고 있어요. 3개, 3개. 당연히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그림이 잘린 거기 때문에 보면 안 되고 중간에 있는 아무 카본이나 파란 색깔 동그라미 집어서 보면 본드가 3개죠. 그렇다는 거는 일렉트론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그 일렉트론을 디로컬라이즈 시켰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스트럭처를 잘 보면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층, 아래층. 그쵸? 그 층 사이에 이 디로컬라이즈 일렉트론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즉, free delocalized electron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오른쪽에 써놨죠. free delocalized electron. 여기서 중요한 단어 free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뭐라고요? free. 그게 왜 중요해요? free delocalized electron이 있으면요, 여러분. conduct heat, conduct electricity가 가능해요. 이게 뭐죠? 열을 전도할 수 있고 전기를 전도할 수 있다. 뭐가 있으면 free delocalized electron이 있으면 일렉트론 자체가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free delocalized 자유로운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전에 메탈 봤었죠. 아까 메탈들도 캣 아이온하고 프리 디로컬라이즈 일렉트론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걔네들도 메탈들도 뭘 할 수 있어요? 컨덕트 일렉트리시티, 컨덕트 히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베일런트 중에서는 뭐 클로린, 옥시전, 하이드로젠 이런 애들은 디로컬라이즈 일렉트론 없었잖아. 심지어 프리 디로컬라이즈 일렉트론 말할 것도 없겠죠. 디로컬라이즈 일렉트론 자체가 없었는데. 근데 방금 보니까 자이언트 코베일런트 스트럭처의 그라파이트는 프리 디로컬라이즈 일렉트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가능해요? 컨덕트 히트, 컨덕트 일렉트리시티가 가능하다. 그쵸? 또 이 그라파이트 두 번째 성질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자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어 스트럭처거든요. 층이 있어요. 층이. 그쵸? 이게 층으로 되어져 있어서 얘네들이 어떤 성질을 갖냐? 서로 맞물려 나갈 수가 있는 성질. 즉, 굉장히 미끌미끌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성질 때문에 그라파이트가 어디에 쓰이냐면 lubricant, 윤활제에 쓰입니다.
자, 검정색이었죠. 아까 그라파이트. 이 루브리칸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왜 자동차 정비소 같은 데 가면 검은 색깔 그 기름들이 가끔 이렇게 옷에 묻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자동차나 버스 같은 데서 내릴 때 이런 하얀 옷 입고 내릴 때 왜 검정 색깔 그 기름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거를 우리가 옷에 볼 수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카본 그라파이트로 만든 루브리컨트들을 발라놓은 흔적이에요. 또 그라파이트 어디다 쓸 수 있어? 미끈미끈하고 검정색이고 이러니까 레드, 연필심에 쓸 수 있어요. 우리 연필심, 또 샤프심, 이거 전부 다 그라파이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연필심도 그라파이트면 그라파이트가 콘덕트 히 일렉트리시티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연필심도 되는 거예요? 네, 됩니다. 그라파이트니까요. 자, 이번엔 다이아몬드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구조는 그라파이트랑 완전 달라요. 다이아몬드는 본드를 4개를 다 만들어요, 카본이. 왜 4개였죠, 선생님? 혹시 기억 안 날까봐. 카본은 왜 카본이죠? 다이아몬드도 그라파이트도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이아몬드는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룹 4인데 그러면 얘가 8개가 되는 게임 8개를 만들려면 4개를 쉐어를 받아야 된다. 왜? 본인이 4개밖에 없으니까 4개를 쉐어를 받아야 8개가 된다. 근데 그라파이트는 3개밖에 아까 전에 본드를 안 만들었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4개를 다 만든다. 4개의 본딩을 다 만들어요. 이러한 스트럭처를 우리가 크리스탈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크리스탈 스트럭처. 4개의 본드를 다 만들다 보니까 디로컬라이즈 일렉트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hit과 일렉트리시티를 컨덕트 할 수 없습니다. 다만 4개의 코밸런트 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개보다 4개가 더 튼튼하겠죠. 훨씬 튼튼하고 훨씬 강하다. 여러분 하드랑 스트롱을 데피니션을 헷갈리시면 안 돼서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하드는 스크래치가 안 나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안 나는 거. 하드는 스트롱은 잘 안 부서지는 거예요. 선생님 잘 이해가 안 가요. 유리를 생각해 봅시다. 유리 손톱으로 긁으면 긁어져요? 스크래치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유리는 하드한 거예요. 근데 유리를 우리가 떨어뜨려 보세요. 깨져요? 그럼 얘는 스트롱하진 않은 거예요. 왜? 깨지니까. 다이아몬드는 하드하고 스트롱합니다. 심지어 현존하는 물질 중에 가장 하드한 물질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제가 배운다고 하는 건 사실 제가 기억이 맞다면 뉴스에서 예전에 봤을 때 외계 그 우주에서 온 원석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튼튼한 강도다 이런 걸 본 기사가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IGCS는 어쨌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밸런트 스트럭처 2개 배웠죠. 몰리큘러랑 자이언트. 그쵸? 자, 여기서 몰리큘러 우리 이미 많이 봤잖아요. 앞에서. Cl2O2H2. 그쵸? 거기서 멈추면 너무 서운해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아, 너무 죄송해요. 근데 어떡해요. 이게 실라버스인데. 자, 이그젬플 하나를 우리 워터 몰리큘을 봅시다. 몰리큘이죠? 얘 워터 몰리큘이에요. 선생님, 근데 자이언트랑 몰리큘러랑 사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케미컬 딱 던져주고 얘가 자이언트야 몰리큘러야 물어보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수를 쓸 수 있으면 몰리큘러, 개수를 못 쓰면 자이언트. 무슨 말이에요? 옥시전 O2, 2라고 개수를 쓰죠. 하이드로젠 H2, 2라고 쓰죠. 워터 H2O, H2O라고 개수를 쓰죠. 쓸 수 있으면 몰리큘러. 근데 우리 아까 다이아몬드 C, 카본 C, 끝. 왜? 개수를 못 쓰니까. 정말로 다이아몬드 안에 카본 애톰이 하나밖에 없어서 C라고 씁니까, 우리가? 아니죠. 다이아몬드 안에 카본 애톰이 무한정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사실 이것도 빙상의 일각이지 엄청 많단 말이죠, 카본이. 근데 다 못 써요. 몇 개인지 못 세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표로 하나만 C 이렇게 써요. 그라파이트도 역시 뭐라고 씁니까? 개수를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C. 그래서 개수를 셀 수 있어서 개수를 쓸 수 있으면 몰리큘러, 못 세면 자이언트. 누가? 논메탈들이 본딩을 했을 때. 됐죠? 자, 이렇게 코밸런트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 몰리큘러 스트럭처 중에 우리 워터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워터 H2O를 그려놨잖아요. O랑 H가 코밸런트 본드로 연결이 돼 있죠? 코밸런트 본드 데피니션 기억나나요?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between nucleus and shared electron. shared electron이었어요. 일렉트론 쉐어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워터 몰리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워터 몰리큘 3개를 그려봤어요. 워터 몰리큘 하나, 워터 몰리큘 둘, 워터 몰리큘 3개. 워터 몰리큘 하나 안에 코밸런트 본드가 2개 있죠. O랑 H, O랑 H. 그쵸? 요 O랑 H랑 이루는 본드는 무슨 본드? 코밸런트 본드. 근데요,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몰리큘과 몰리큘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본드예요? 아니요, 이건 우리가 force라고 얘기할 거예요. 에? 본드라고 얘기 안 할 거고요. force라고 얘기할 거예요. 본드보다 조금 한 단계 낮아요. 왜요? 여러분 초강력 접착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본드라고 하죠.
굉장히 세죠. 그죠? 근데 이 force는 그것보다 조금 약해요. 그래서 몰리큘들끼리 서로 이어주고 잡아당겨주는 힘은 본드가 아니라 force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intermolecular force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종종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이제 매티리얼들 접하면 이걸 줄여서 IMF라고 해요. Intermolecular Force, IMF. 국제 금융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Intermolecular Force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코밸런트 본드가 강할까요? Intermolecular Force가 강할까요? 제가 이미 정답을 얘기해줬죠. 코밸런트 본드가 훨씬 강하다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게 지금 워터인데, 워터는 리퀴드죠? 이게 워터 리퀴드인데 여기다가 열을 가하면 코밸런트 본드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뭐가 깨져요? 인터몰리큘러 포스가 깨져요. 그럼 뭐가 돼요? 리퀴드가 가스가 돼요. 그러면 몰리큘러 컴파운드들은 일단 몰리큘러라는 단어 자체가 코밸런트 본드를 이긴 한데 이 몰리큘러 컴파운드들은 열을 가하면 코밸런트 본드가 아니라 인터모리큘러 포스가 깨지는 거니까 당연히 멜팅 포인트 또는 보일링 포인트가 메탈들보다 낮아요. 왜 본드 약해? 부서지는 본드가 여기 누구? 코밸런트 본드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인터몰리큘러 포스가 부서진다. 메탈릭 본딩은 누가 부서진다? 메탈릭 본드가 부서진다. 누가 더 세다? 인터몰리큘러 포스가 세다? 메탈릭 본드가 세다? 메탈릭 본드가 세다. 아, 선생님, 그럼 코밸런트 본드가 부서지는 게 아니네요. 네, 지금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이 워터는 리퀴드죠. 열을 가해도 코밸런트 본드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인터몰리큘러 포스가 깨지는 거다. 그래서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거다. 코밸런트 본드는 안 깨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 코밸런트 본드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케미컬 리액션을 해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본드 챕터 다룰 건 아니니까 여러분은 멜팅 보일링이 만약에 몰리큘러 스트럭처한테 나온다면 인터몰리큘러 포스만 기억을 해주세요. 코밸런트 본드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거의 메탈릭 본드 버그암 갈 만큼 세요. 안 부서져요. 자, 그러면 몰리큘러랑 그 다음 자이언트 스트럭처가 있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셀까요? 자이언트는 코밸런트 본드가 셀 수 없이 많았죠.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카본들이 아까 전에 보니까 다 코밸런트 본드로 이루어져 있었어. 근데 몰리큘러는 코밸런트 개수가 많아야 3개? 2개? 거의 뭐 하나? 뭐 옥시전은 2개, 워터도 2개, 하이드로젠은 하나? 그죠? 코밸런트 본드 계속 적어요. 그리고 몰리큘들끼리 잡아당기는 인터모리큘러 볼 수 있는데 걔는 아까부터 약하다고 얘기해줬어. 그러면 몰리큘러가 더 셀까요? 자이언트 스트럭처가 더 셀까요? 당연히 자이언트 스트럭처가 더 셉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코밸런트 서브스텐스들이 훨씬 더 멜팅 보일링 포인트가 높다.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 본딩, 바로 아이오닉 본딩이에요. 아이오닉 본딩을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 먼저 아이온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온은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캣아이온과 어나이온. 캣아이온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 어나이온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캣아이온은 메탈들이 일렉트론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프로톤 개수가 더 많아져 버려서 원래는 똑같았는데 일렉트론이 집을 나갔으니까 프로톤 개수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된 거고 어나이온은 논메탈들이 일렉트론을 얻어서 된 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메탈이 일렉트론을 잃어버리면 캣아이온, 논메탈이 일렉트론을 얻으면 어나이온. 됐죠? 자, 이그젬플 봅시다. 메탈하고 논메탈이 필요하겠죠? 이 아이오닉 본딩을 공부를 하려면 왜? 아이오닉 본딩은 아이온들이 하는 거라 그랬는데 아이온들은 캣아이온, 어나이온이 있으니까 캣아이온 하나, 어나이온 하나가 있어야 아이오닉 본딩을 만들잖아요. 자, 그럼 캣아이온 누구 데리고 올까요? 메탈 누구 데리고 올까요? 가장 만만한 소듐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논메탈, 클로린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그렸어요. Na, 소듐하고 Cl, 클로린을 그렸습니다. 클로린은 그룹 7이라서 밖에 일렉트론 7개. Na는 그룹 1이라서 밖에 일렉트론 1개. 자, 근데 우리 목표가 뭐였죠? 밖에 일렉트론 8개 만드는 게 목표였죠. 너무 조금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7개, 그리고 소듐은 1개. 자, 근데 이 소듐이 밖에 일렉트론 1개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을 게 아니다고 생각을 해서 클로린한테 줘버려요. 그러면 NA는 캣아이온이 되고 클로린은 어나이온이 되겠죠. 여기서 조심할 거. 여러분 이거 시험에서 이렇게 dot and cross diagram of ionic bond를 그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NA는 저렇게 플러스 1 차지를 빅 브래켓 안에 그린 다음에 플러스 1을 저 오른쪽 위에 어나이온은 클로린은 클로라이드죠. 이제는 클로라이드라고 불러야 돼요. 클로라이드 또는 클로린 어나이온은 빅 브래켓 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마이너스 1. 자, 다시 왼쪽에 있는 애는 더 이상 소듐이 아니라 소듐 애톰도 아니라 소듐 캣아이온. 그죠? 소듐 캣아이온. 오른쪽에 있는 애는 더 이상 클로린이 아니라
클로라이드 또는 클로린 어나이온. 클로린 애톰이라고 하면 안 된다. 클로린이라고 해도 안 된다. 클로라이드라고 하거나 클로린 어나이온이라고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캐다이온하고 어나이온이 생겼잖아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기는 힘 뭐죠?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자, 그래서 ionic bond의 definition은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between cation and anion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소듐은 플러스 1이 됐죠. 그러면 그룹 1이니까 플러스 1이 된 거죠. 그룹 2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룹 3는 플러스 3가 돼요. 4는 케바케예요. 어차피 4에 있는 애들은 메탈하고 논메탈이 비율이 뭐 거의 세미메탈까지 합쳐서 논메탈이라고 보면 반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룹 5는 밖에 일렉트론 5개예요. 8개가 되려면 5개를 잃어버린 애니 3개를 얻어오는 게 빨라요. 일렉트론 3개를 더 얻어왔어. 그럼 이제 프로톤보다 누가 더 많아? 일렉트론이 더 많아요. 그럼 몇 개가 더 많아요? 3개를 얻어와야 되잖아요. 밖에 5개 있었으니까. 그죠? 3개를 얻어와야 8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된다. 3개를 더 얻어왔으니까 일렉트론을. 그룹 6는 밖에 일렉트론 6개 있어요. 근데 8개가 되려면 2개를 더 얻어와야 돼요. 2개를 더 일렉트론을 얻어왔어. 일렉트론을 2개를 얻어왔어. 마이너스 인애를 2개를 더 얻어왔어. 마이너스 2 되죠. 그룹 7은 마이너스 인애를 하나를 더 얻어왔어. 그래야 8개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듐 클로라이드라고 하면 소듐은 Na, 클로라이드는 클로린에서 비롯한 거니까 Cl 쓰고 소듐은 그룹 1이니까 Na 플러스 1, Cl은 그룹 7이니까 Cl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제로. 그쵸? 우리 제로를 만들어야 돼요. 또 이번 제로 게임이야. 합쳐갖고는 제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NaCl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왼쪽에 이제 소듐이 아니라 만약에 마그네슘이면 어떻게 해요?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이러면 마그네슘은 그룹 2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룹 2니까 마그네슘 Mg 그룹 2 그러면 Mg 플러스 그룹 2인데? 아니죠? 그래서 Mg 2 플러스가 돼야 돼요. Mg는 2 플러스인데 Cl은 마이너스 1이네? 제로가 안 되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Cl이 2개가 필요해. 그래서 뭐라고 해요? MgCl2. 그죠? 그럼 마그네슘 옥사이드는요? 옥사이드는 옥시전에서 비롯한 거죠. 옥시전은 그룹 6죠. 그룹 6면 일렉트론 몇 개 필요해요? 2개. 그럼 어떻게 돼요? Mg2 플러스 O2 마이너스. 제로 게임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MgO. 그러면 소듐 옥사이드는요? 소듐 Na 그룹 1 그러면 Na 플러스 O2 마이너. 헉! 개수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NA가 2개여야 되겠죠. 그래야 2 플러스 Na 플러스 하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제로 Na2O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본딩 배운 다음에 뭐 배워야 된다 그랬죠? 스트럭처. 자, 그럼 이번에 아이오닉 스트럭처를 한번 봅시다. 아이오닉 스트럭처는 크게 2가지로 봐요. 우리 자이언트 라티스랑 프리 아이온. 자, 아이오닉 컴파운드는 대부분 룸 템퍼리처에서 솔리드예요. 대부분 자이언트 라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몇몇 애들은 물에 잘 녹거든요. 그럼 우리가 화학 반응, 케미컬 리액션을 할 때 솔리드로 하는 것보다는 물에 녹여서 하는 게 더 좋아요. 물에 녹였을 땐 우리가 뭐라고 해요? aqueous, AQ 심볼을 쓰죠. 괄호 열고 AQ 괄호 닫고 물에 녹였다는 뜻이에요. 이거 물에 녹였다, dissolve 했다. 막 아이스크림이 녹는 그 녹는 거 말고 물에 녹인 거예요. 솔루블해지게 하는 그런 솔트만 가능해요. 디솔브 한 거예요. 다 반면에 리퀴드는요. 리퀴드는 열에 녹인 거예요. 아이스크림 녹는 것처럼. 멜팅 된 거예요. 멜팅. 그죠? 멜팅 된 상태. 가스는요. 보일링 된 상태. 그죠? 아, 여러분 영어 못하는 친구들이 간혹 많아서 녹는다라는 표현을 멜트 그리고 디솔브 둘 다 알고 있는데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멜트는 리퀴드 되는 거고 디솔브는 에이쿠어스 되는 거다. 가끔 선생님 보니까 솔루션이 있는데 그건 뭔가요? 에이쿠어스가 솔루션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에이쿠어스 솔루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자이언트 라티스부터 봅시다. 솔리드가 할 수 있는 자이언트 라티스. 이건 뭐냐? 자, 만약에 NA랑 CL이 섞여 있으면 NA는 CL한테 무조건 일렉트론 하나 주죠. 그래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되죠. 근데 이때 NA가 하나예요, 애톰이? 아니죠. 무한대로 많죠. 그러면 NA 플러스도 엄청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럼 CL 마이너는 하나예요? CL 마이너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얘네는 어떠한 배열을 갖게 되냐? 이런 배열을 갖게 돼요. 이런 바둑판식 배열.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라티스라고 불러요. 라티스, 바둑판식 배열, 라티스.
그래서 요거를 라티스 스트럭처. 근데 이런 게 지금 제가 그림에다가는 다 못 담아서 조금만 그렸지만 사실 무한대로 저런 플러스 마이너스 캐다이온 어나이온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이언트 라티스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 캐다이온하고 어나이온 사이에 잡아당기는 일렉트로스태틱 포스 오브 어트랙션을 우리는 아이오닉 본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럼 이 자이언트 라티스 내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멜트 되는 거죠. 즉 리퀴드가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스트럭처가 이런 라티스 스트럭처가 아니에요. 왜? 본드가 부서진 거니까. 멜트가 됐다는 건 저 아이오닉 본드가 부서진 거예요. 아이오닉 본드가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저렇게 배열을 레귤러하게 할 수 없겠죠. 랜덤해지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프리 아이오닉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프리 아이오닉 스트럭처. 자, 리퀴드 프리 아이오닉 스트럭처. 몰튼 상태인 이 리퀴드에게 제가 다시 한번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미미하게 남아있을 그 미비한 아이오닉 본드들까지도 다 부서져요. 더 랜덤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가스가 되죠? 그죠? 이것도 역시나 프리 아이오닉 스트럭처입니다. 명칭은 가스도 프리 아이오닉 스트럭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물에다 녹여봅시다. 자이언트 라티스 솔리드가 있는데, 솔트가 있는데, 솔트요? 소금이요? 아, 여기서 솔트는, 케미스트리에서 솔트는 아이오닉 컴파운드를 다 솔트라고 해요. 우리 먹는 소금만 말하는 거 아니고, 아이오닉 스트럭처, 이렇게 자이언트 스트럭처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우리 솔트라고 합니다. 얘를 물에다가 녹였어요. 근데 얘가 물에 녹을 수도 있고 안 녹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테이블을 외워야 돼요. 녹는 솔트, 안 녹는 솔트. 근데 일단 녹는다 치고. 자, 얘가 물에 녹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온들이 물에 녹아서 본드가 부서져요. 열도 안 가있는데요? 네, 열도 안 가있는데요. 물에다 녹으면요, 본드가 부서져요. 얘들 이렇게 랜덤해집니다. 뭐라고 불러요? Free Ionic Structure라고 부릅니다. 얘도요? 네, 얘도요. 그래서 아이오닉 컴파운드는 솔루블하면 프리 아이오닉 스트럭처를 가질 수 있다. 인솔루블하면요? 그냥 자이언트 라티스 스트럭처도 남아있는 거죠. 왜? 인솔루블한데 어떻게 안 녹는데 그냥 남아있어야지 이렇게. 됐죠? 자, 아이오닉 본드를 가진 아이오닉 컴파운드들은 두 가지 스트럭처를 가질 수 있다. 자이언트 스트럭처 또는 프리 아이오닉 스트럭처. 정리해봅시다. 자, 정리 마무리. 본드는 세 가지가 있다. 메탈릭 본드, 코밸런트 본드, 아이오닉 본드. 메탈릭 본드 데피니션은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between cation and delocalized electron. 스트럭처는 자이언트 스트럭처가 있고 얘가 만약에 리퀴드 상태면 free ionic 스트럭처다. 코밸런트 본드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between nucleus and shared electron. 스트럭처는 자이언트 스트럭처. 외워야 될 거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라파이트랑 다이아몬드. 그 이외에 논메탈들이 하는 코밸런트 본딩은 전부 다 simple molecular structure. H2O, H2, O2, Cl2, F2, I2, Br2, 기타 등등, N2, NO2, CO2 뭐 등등. 아이오닉 스트럭처, 아이오닉 본딩. 아이오닉 본딩은 electrostatic force of attraction between cation and 언아이언. 메탈은 캣아이언이 되고 논메탈은 언아이언이 된다. 그리고 얘네들 우리가 솔트라고 부른다. 아이오닉 컴파운드는 전부 다 솔트. 스트럭처는 자이언트 스트럭처. 만약에 열에 녹았거나 아니면 물에 녹았거나 아니면 보일링이 됐거나 하면 다 프리 아이오닉 스트럭처. 다만 멜트, 열에 녹아서 멜트 됐으면 리퀴드, 물에 녹아서 디솔브, 솔루블, 솔루션이 됐으면 에이쿠어스라고 명칭을 한다. 됐죠? 자, 요 뒤에는 퀴즈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에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멈춰서 영상 멈춰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답은 제가 여기다 지금 올려볼 수는 없어서 구글링을 해보시거나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하는 친구들은 가지고 오시면 제가 채점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이거 꼭 해오세요. 안녕.